안녕하세요. 사랑의 서약 서원영 약사입니다. 약국으로 다이어트 처방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약 중 식욕 억제제는 장기간 드셨을 경우에 중독성이 있고 불면증, 혈압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몸은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몸매를 날씬하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영양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드셔야 되겠죠.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드셔야 됩니다. 빵, 과자, 라면, 떡, 밀가루 음식들 멀리 하시고요. 설탕, 과당 등도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액상과당을 피하셔야 되는데요. 액상과당은 설탕에 비해서 조금만 넣어도 단맛은 강하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음료나 주스, 요구르트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인슐린은 분비시키지 않으면서 바로 흡수가 되어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간과 내장 지방에 축적이 됩니다.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으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그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과일입니다. 물론 과일 속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과일 속에도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과일 엄청 달잖아요. 이 과당이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과일도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소식하시고 야식 드시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12대 12, 18대 6, 5대 2 이런 단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12시간 동안의 공복을 유지하시고 12시간에 3끼 식사하시는 방법, 18시간 동안의 공복을 유지하시고 6시간 동안에 2끼 식사하시는 거, 그리고 5일 식사하고 이틀은 단식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하고 저녁에 야식이나 과일 안 먹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속으로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축적되어 있는 내장 지방을 끄집어서 에너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몸의 스위치를 이제 킨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을 한 6, 7시에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다음날 아침 7시나 8시에 식사를 한다면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의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또 지방을 태울 수 있도록 몸의 스위치가 켜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 약국에 위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하루에 2끼만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하루 2끼 드시면서 위염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 7시 전후로 해서 드시고 야식 드시지 마시고 다음날 하루에 3끼를 드시되 탄수화물 적게 드시고 음식으로는 야채, 나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생선찜이나 조림, 수육과 같은 걸로 해서 소식해서 식사를 꼭 잘 좀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꼭 20번, 30번 충분히 씹으셔서 음식물들이 몸에서 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밤에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7시간은 꼭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면과 그리고 이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하루에 4시간 수면한 경우하고 이제 6시간 수면한 경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4시간 수면을 한 경우가 간식이라든지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선택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즉 잠을 적게 자면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루에 물, 따뜻한 물 1.8리터에서 2리터를 드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을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서 신진대사가 잘 될 수 있고 이때 따뜻한 물 500ml에 좋은 소금, 천일염을 1g 정도 타서 드시면 신진대사를 더욱더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50분씩 일주일에 4일 이상 운동하시는 것은 필수고요. 이렇게 생활습관, 식습관으로만으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분들께는 다이어트 영양소로 첫 번째 MCT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코코넛 오일에 있는데요. MCT, 중간 사슬 지방산, 미들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지방산은 그 탄소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 긴 사슬 지방산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 사슬 지방산은 탄소수가 6개에서 12개를 이야기를 하고, 이 중에서 탄소수 8개가 가장 빨리 간으로 흡수가 돼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특히 또 MCT 오일은 그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을 활성화시켜 포만감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MCT는 간에서 케톤체를 생산해서 이게 또 다시 에너지로 사용이 됨으로 해서 포도당을 좋아하는 간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무산화 치아시드 오일입니다. 노유파 치아시드 오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유파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화되지 않은 식물성 필수 지방산인 그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가 이 세포막을 구성을 하면 세포 속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잘 들어가서 대사가 잘 됩니다. 또 비만세포 활성 유전자를 억제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시드에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HCA입니다. 하이드록시 사이트릭 애시드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히비스커스나 카르시니아 캄보지아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이렇게 합성이 될 때 ATP, 사이트레이트 리아제라는 그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HCA가 이거를 억제해서 지방이 합성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HCA는 우리 뇌내에서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서 행복감을 느끼고 포만감을 주어서 음식을 덜 먹게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분들은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HCA가 세로토닌 농도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들과 상의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몸을 날씬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건강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